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25일 월요일 아침 8시 53분입니다. 주말에 바빠서 영상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이제 금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한 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는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나스닥도 있고 하락한 S&P도 있고 혼조했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증시는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신호 없고요. 사실 지금 가장 탄력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가장 멋지게 올라가고 있는 건 유럽 증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독일 증시 잘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하여튼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혼조했지만 나쁘진 않았다 이겁니다. 급격히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기존의 상승 추세 잘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렇게 혼조한 모습을 미국 증시는 보이고 있으니까 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자세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 증시는 하락한 종목 수가 훨씬 많고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도주 엔비디아가 다시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 마감했고 이 순환매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동안 엔비디아가 몇 주 동안 한번 급락하고 나서 좀 서운했잖아요, 움직임이. 다시 엔비디아가 살아나면서 다른 종목들이 조금 서운해지는 어떤 순환매의 모습, 순환매가 돌면서 전반적인 시장의 낙관론, 시장의 상승세는 죽지 않는 그런 상승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지만 상승한 지수도 있고 여전히 엔비디아 대장이 강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일부 기업들이 일부 기업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분위기 안 좋았던 것도 있긴 있는데 그래봐야 시장의 어떤 전반적인 낙관적인 분위기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시장은 강하고 상승 중 눌림, 가벼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눌림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죠.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10월부터 좀 비교적 이례적인 장기간의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조금씩 주식 비중 축소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석적인 전략이라고 지금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주식시장 특별히 할 이야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승 중 눌림, S&P 지수 선물입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요. 음봉 하나 나왔죠. 이것도 특별히 의미가 있나요? 특별히 의미 없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도 지난 FOMC와 마이크론 실적으로 환호했고요. 환호한 이후에 너무 급등했으니까 이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약간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상승 추세 자체에 변화가 없습니다. 위기의 신호 없습니다. 러셀 지수 이런 것도 그래요. 어젯밤에 좀 하락하긴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레벨업이 된 상태고 조정이 좀 나왔지만 이거 특별히 문제 없단 말입니다. 레벨업이 된 상태예요. 중요한 지지선 위에 있습니다. 지지선을 붕괴시키지 않았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유럽 증시도 그래요. 독일 증시인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쭉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근데 애플은 애플은 어젯밤에 상승하긴 했는데 일단 잘 하락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장대 음봉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 잘 하락하고 있다 이겁니다. 애플은 좀 주의해야 될 때입니다. 애플은요. 중요한 지지선에서 반등을 하고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을 하고 지금 다시 장대 음봉을 하나 맞았죠. 반독점 소송 그 이슈로 인해서요. 여기서 잘못하면은 아래쪽이 붕괴될 수 있는데 이 하락세가 아직까지 극복된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일단 위험하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이겠어요. 물론 시장 분위기가 워낙 낙관적이니까 어떻게든 잘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이 지난 반독점 소송으로 인한 영향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상승을 했지만 거래량도 부진하고 이런 건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근데 순환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나 이런 종목들이 또 다시 대장이 날아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이 다시 상승 랠리를 지속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애플이 좀 빠지더라도 주식시장 전체에는 그다지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엔비디아 잘 올라가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장대 음봉 3월 8일날 장대 음봉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음봉을 이제 거의 다 극복해 갑니다. 다시 탄력적인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극복했어요. 이제 마지막 무거운 저항 하나 남겨놨는데 이 자리인데 사실상 이제 극복할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지금 분위기 특별히 이상한 거 없으니까요. 엔비디아의 힘으로 반도체 지수들도 보시면 일단은 어느 정도 여기서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여기서 고점 만들어질 수도 있었고 근데 엔비디아가 살아있으니까 잘 죽지는 않습니다. 이래저래 해서 요런 추세선들 극복하면서 위쪽으로 계속해서 잘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물론 반도체 지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자리가 좀 어떤 쌍고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긴 하는데 엔비디아의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특별한 문제 없이 이번에도 잘 올라갈 것으로 일단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한 번쯤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가격대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요.
변동성 지수는 어젯밤에 상승 마감했죠. S&P 지수가 찔끔 빠져서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계속해서 이게 변동성 지수가 안정적으로 쭉 내려오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게 가장 좋은데, 얘는 계속해서 일단 하방 경직성, 나와야 될 자리에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 부근이 어떤 매물대, 지지선이 되겠죠. 다시 한번 지지선 부근에서 또 반등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 자리는 지키고 위쪽으로는 못 올라가겠다.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있고 조만간 한번 터질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것이 시장의 잠재적인 좀 위협이긴 하죠. 너무 오랫동안 빅스의 에너지가 쌓인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은 차라리 눌림시 매수가 원래는 뭐 상승 추세에 어떤 대응하는 정석적인 전략입니다만은, 너무 오랫동안 상승 추세가 지속이 돼 있고 좀 다소 과열 조짐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열 조짐이 좀 보이기 때문에, 빅스가 에너지를 이렇게 잘 모아놨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들고 계신 여기선 차라리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더욱 정석이라고 지금 저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당장은 위기는 아니지만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주식시장은 좀 혼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부분 좀 살펴볼게요. 이제 금리와 달러. 어제 금요일 날에 금리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금리가 금요일 날에 하락을 했었어야지 금요일 날 금리가 하락 마감했죠. 급락했죠. 금리가 금요일 날 하락했었어야지 이 하락할 의지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하락할 의지를 명확하게 보인 겁니다. 금요일 날에 금리가 올라갔었으면은 금리의 방향성은 재차 10년물 금리가 4.3을 도전하는 걸로 위쪽으로 세팅될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중요한 날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오겠다라는 방향성은 명확하게 일단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그 결과로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방향성은 어디로 갈까라는 걸 고민을 했었거든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결국 아래쪽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FOMC 회의 이후에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혼조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혼조했던 이유는 이제 그거죠. 인플레가 여전히 끈적끈적하게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는 요인, 이게 하나 있어서 그랬고, 또 하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긴 있었거든요. 올해 금리 인하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 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높은 인플레에 대한 부담,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생각이, 이 우려와 기대가 같이 이제 힘을 겨루고 있었던 거예요. FOMC 회의 직후에 한 1, 2거래일 동안. 근데 어젯밤에 이제 방향을 정한 겁니다. 그래, 금리 인하 기대감 쪽으로 쏠리자라고 하면서 이쪽으로 일단 손을 든 겁니다, 시장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금리는 일단 계속해서 10년물 장기 금리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는 뭐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봐도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지금 쌍고점을 만든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고점이 이런 식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10년 금리는 좀 많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특별한 일만 없으면요. 근데 일단 뭐 특별히 지금 금리가 올라갈 만한 일은 뭐 지금까지 물가지표들 비교적 물론 CPI가 좀 예상에 높긴 하지만, CPI가 좀 높게 나와서 부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PCE 프라이스 인덱스는 비교적 괜찮게 나오고 있어서, 또 연준도 뭐 비교적 금리 인하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하여튼 그죠? 금리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올 것으로 일단 보이긴 합니다. 금요일날 밤엔 그래서 일단 금리 베팅 일단 안 하고 지켜만 봤고요. 이제 오늘 밤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해볼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전략은 반등시 매도 전략, 금리가 위로 튀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식으로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주봉이죠. 주봉상 이렇게 쌍고점, 단기 쌍고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 낮아지는 패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 한번 금리가 떨어진다에다 베팅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여튼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에는 특별한 위기는 없을 수 있겠죠. 하여튼 재밌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낙관적인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고, 하여튼 세상은 특별한 일 없이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리가 그래서 떨어졌다. 금리의 방향성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근데 급등을 했어요. 달러가 급등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FOMC 때문에 달러가 한번 급락했다가 그 뒤로 스위스 중앙은행에서 또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에서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을 했고, 스위스는 금리 인하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달러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사실 달러가 이렇게 크게 오르는 건 아시아 증시에는 굉장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긴 있어서 좀 주의를 하긴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서 금리와 달러가 지금 이제 제각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금리와 달러가 동시에 같이 올라간다면 주식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일단 뭐 달러는 올라가지만 금리는 또 내려가고 있으니까 또 주식시장은 또 하여튼 일단 주식시장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은 일단 당장은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달러가 계속 급등하면은 이제 한국이라든가 뭐 아니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 등 증시에는 좀 별로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달러가 지금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떤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이 달러와 금리가 동시에 같이 급등을 하면은 이제 큰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지금 큰 영향은 없고, 다만 이제 달러가 급등하는 게 분명히 위험 자산에 어느 정도 악영향을 주긴 할 거예요. 그죠? 달러가 급등하면서 요즘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원자재들이 분위기가 안 좋죠. 원자재들이 떨어지고, 원자재들 대표적인 위험 자산이잖아요. 원자재들이 떨어지고, 또 그리고 뭐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환율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평가절하되고 있죠. 뭐 원화라든가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이거 위험 자산에 안 좋은 거죠. 그런 모습도 좀 나타나고 있고, 비트코인하고 사실 뭐 달러 인덱스가 뭔 상관이 있겠냐마는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하기에는, 근데 분명히 비트코인 같은 것도 달러가 올라가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위험 자산들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유럽 증시 뭐 이런 친구들은 솔직히 뭐 달러가 강하니 뭐니 별로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뭐 일본도 뭐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뭐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위안화가 급등을 한번 했어요. 위안화가 한번 급등을 했다고요. 이건 어떤 조금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중국 증시가 한동안 굉장히 잘 올라왔잖아요. 상해 종합 기준으로 해서 이거 본격적인 조금 깊은 조정의 신호가 등장했다라고도 좀 의심은 해봐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하여튼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달러가 급등한 거에 대한 영향이죠. 중국 증시가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이렇게 미미한 영향 정도는 주고 있습니다. 뭐 선진국 증시들은 여전히 잘 랠리를 하고 있지만 이 달러가 급등하는 것 때문에 영향을 받는 자산들이 있다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은 달러의 영향을 받는가? 달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많이 받는 건가? 이렇게 한 번씩 점검을 해보실 필요는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지난 주말에 그래서 지난주에 달러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하여튼 이런 건 FOMC의 영향도 일부 있겠지만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유로존의 영향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달러가 급등하고 금리가 떨어지는 지금 이 현상 나타났는데, 이게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소화한 내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FOMC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제 생각엔 지금은 조금 좀 설명력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장기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이제 FOMC 회의에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FOMC 회의에 의한 영향은 좀 적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는 사실상 유로존 중앙은행들의 유로존 국가들의 통화정책 결과가 이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는 뭐 FOMC 회의가 중요한 이벤트였네라고 이제 이야기는 우리가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고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는 유로존 통화정책 회의들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인가 나온 기사인데 이런 내용도 있었단 말이에요. 4월 달에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ECB에서는 유로존에서는 굉장히 지금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거, FOMC보다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친 게 스위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이거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요. 깜짝 금리 인하 했고요. 또 영국도 그렇죠. 영국도 금리 인하한다 뭐 그런 이야기, 비둘기파적인 이야기 했고, 좀 전에 보셨던 ECB에서도 지금 조기 금리 인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이 굉장히 비둘기파적이에요. 생각보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더 매파적인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지금 달러가 급등하고 있는데 유로존의 이 비둘기파적, 유로존의 완화적인 정책은 달러를 급등시키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엔 조금 악영향을 단기적으로는 좀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상 이제 지난주는 얘네가 어떤 시장을 움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네가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금리가 떨어지고, 자꾸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난주에 중요했던 일은 의외로 유로존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좀 아시아 증시나 뭐 아니면 일부 위험 자산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뭐 시장의 낙관적인 분위기는 여전하고 막 시장이 막 하락 추세로 전환되고 그런 건 아닌데, 얘네들의 영향으로 일부 약한 위험 자산들은 좀 조정이 깊어질 수도 있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미 워낙 시장은 낙관적이기 때문에 뭐 보스틱 총재 같은 사람이 뭐 올해 금리는 한 번밖에 못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은 관심 없습니다. 지금 주식 시장은 일단 유로존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일단 달아올랐죠. 유로존의 뭐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굉장히 크게 떨어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둘기파적인 거에 모두 하여튼 관심이 쏠려 있고 위험자산들 랠리, 엔비디아가 여전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랠리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 달러가 올랐기 때문에 뭐 일부 영향을 받는 자산들이 있다. 구리값이 뭐 크게 움직이고 있고 구리의 조정, 국제유가가 멋진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데 조정이 자꾸 길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 또 그리고 금값의 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것도 어쨌든 그 달러의 강세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금값은 굉장히 강하네요. 달러가 그렇게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자리를 깨고 있지는 않죠. 이런 걸 보면은 일단 금값은 굉장히 강하긴 합니다. 금값은 눌림시 매수. 이 정도 분위기면 일단 기간 조정으로 계속 좀 이어질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 눌림시 매수 전략으로 좀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값이 굉장히 강하다. 이 정도 일단 보면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근데 한국 증시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코스피에 한정해서는 근데 일단은 조금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이제 지난번에 그런 자리와 비슷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요 자리와 지금 비슷한 상황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이 코스피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할 때 미국 증시는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미국 증시 때 계속 올랐거든요. 미국 증시하고 상관없이 이때 자체적인 수급 과잉에 의해서 코스피는 계속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때일 수 있어요. 물론 근데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스피는 아직까지 그 단기 고점이 아직까지 고점이 확인이 안 됐어요.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너무 좀 쏠림이 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조정이 좀 나오거나 뭐 그럴 가능성을 일단 뭐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는 그런 걸 일단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뭐 코스피는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꺾인다 뭐 어떤 뭐 상승이 하락으로 돌아선다 그런 신호는 없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는 너무 수급 쏠림이 좀 과한 자리라서 지금 자리는 일단 굉장히 좀 역발상을 하자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는 좀 드렸었죠. 하여튼 그래서 뭐 아마 뭐 상승은 뭐 좀 제한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은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아이디어에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뭐 지금 하방 베팅 뭐 이런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이야기이긴 해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거는 아니긴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역발상 아이디어 정도는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보시면은 하여튼 환율이 굉장히 많이 튀었어요.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1340원을 돌파 한 착 하면은 이제 사실상 물론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사실상 1355원 이 정도 대의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은 별로 이제 약간 무색해지는 거고 상승 목표치가 저 위에까지 열려버리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게 추세선이 극복돼 버리기 때문에 저항은 있지만 목표치가 상당히 열려버리게 돼요. 오랫동안 여기서 에너지를 모았거든요. 지난 1년 가까이를 결과적으로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위쪽으로 지금 방향을 틀어버렸거든요. 위쪽으로 방향을 사실상 틀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좀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탄력적으로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겠다라고 지금 이제 좀 의지를 밝힌 거라서 좀 신뢰도가 좀 있어 보이긴 해요. 조금 확인은 필요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더군다나 1340원 레벨을 돌파한 척하고 좀 위험한 레벨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면은 한국 증시에 특히 코스피는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모르겠지만 코스피의 좀 탄력적인 상승이나 코스피 대형주의 탄력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주의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특히 코스피는 어느 정도 좀 수익 나신 분들은 이제 비중 축소하시고 이제 현금 비중, 어떤 주식 비중 조금씩 줄여나가시고 현금 비중 확보하시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차라리 지금 이제 코스닥은 그런 거 눈치 안 보고 그래도 좀 움직일 수 있단 말이죠. 코스닥은 상승 목표치가 지금 아직까지도 몇 프로 이상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코스피 팔아가고 코스닥으로 옮겨 타시든가 그런 전략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여력이 조금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강하긴 강한데요.
일단 뭐 어떤 뭐 힘을 뭐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중일 수 있으니 일단 뭐 하여튼 뭐 지켜보자고요. 오후까지. 그 하방 베팅 하실 분들은 하실 수는 있는데 뭐 어떤 뭐 굉장히 위험합니다만은 뭐 너무나 뭐 과잉 쏠림 뭐 그런 거를 통해서 뭐 그런 걸 근거로 해서 하방 베팅 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아무튼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 컴퓨터 좀 보고 계시고 베팅 하신 분들은 어차피 뭐 네 그죠 어차피 이미 하방 베팅을 하신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은 컴퓨터 합을 떠나시면 안 되겠고 계속해서 좀 봐가면서 손절 짧게 잡고 손절 기준은 짧게 타이트하게 잡고 잘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매우 위험한 거라는 거. 아직까지 어디에도 과열만 됐지 과열이 조금 식었다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좀 하여튼 주의는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시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하여튼 삼성전자 여전히 중요한 자리 테스트하고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오늘 비리비리 테스트하고 있다면은 지수의 탄력적인 상승은 좀 제한될 수 있긴 있겠죠. 이 자리 중요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거 검증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급등이 새로운 시세의 시작,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의 시작,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의 시작을 의미하는 장대 양봉인지 아니면은 이 지난 상승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오버슈팅이었는지를 지금 아직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시장에 낙관적인 분위기는 있고 삼성전자가 비리비리하니까 그 돈이 이제 상대적으로 못 갔던 코스닥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